네, 다음 단계는 이제 피자 주문하는 거를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저장하지 않고 이동. 네, 피자 주문을 하면 어, 무슨 피자를 주문하는지까지 인식하는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엔티티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엔티티는 이제 핵심 키워드를 얘기를 합니다. 엔티티 가보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에 이제 엔티티 생성 해가지고 핵심 단어가 이제 그 피자 메뉴 이렇게 하고, 방법은 여기다가 페퍼로니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페퍼로니도 써주고, 또 이제 오타를 낼 수도 있잖아요. 페퍼로니라고 할 수도 있고 페페로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나씩 해주고요. 다음에 또 피자 종류가 뭐 치즈 피자도 있겠죠. 치즈 피자 있고, 그 다음에 시림프, 예, 새우, 시림프, 뭐 불고기도 있죠. 불고기 이렇게 동의어 또는 이제 실수로 잘못 넣을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쭉 넣어주면은 엔티티가 피자 메뉴라는 하나의 데이터 셋이 완성이 됩니다. 자, 생성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페퍼로니, 치즈, 슈림프, 불고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키워드를 인식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여기 대화 의도에 가가지고 피자 주문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화 의도 생성을 누르고요. 네, 피자 주문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그냥 피자 주문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고, 또는 페퍼로니 피자 주문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페퍼로니라고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드래그해서 손을 놓으면 이렇게 엔티티, 세팅 가능한 엔티티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있는 그대로 데이터 셋으로 구분하지 않고 나와 있는 정보를 그대로 입력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 데이트는 날짜에 해당하는 거고, 예, 시스 넘버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저희는 이제 피자 메뉴이기 때문에 피자 메뉴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엔티티명 해가지고 이렇게 등록이 되죠. 선택이 딱 되죠. 그 다음 생성해주면은 페퍼로니 피자 주문이라는 게 지금 들어간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테스트 패널 가가지고 대화 의도 테스트 눌러서 그냥 피자 주문 해보면 여기 피자 메뉴가 값이 없죠. 근데 만약에 페퍼로니 피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페퍼로니라는 게 인식이 됩니다. 네, 치즈 피자 해도 인식이 되죠. 78%의 확률로. 네, 불고기 피자 해도 잘 인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엔티티를 설정을 해 놓으면 피자 주문할 때 이렇게 치즈 피자 주문할래 이러면은 치즈라는 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이제 대답을 해주는 것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저장을 한번 해주고 대화 흐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새 대화 흐름 생성하면은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선택한 대화 흐름으로 이동하면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앞서 만들었던 엔티티가 여기 피자 메뉴로 자동으로 이제 등록이 된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 값을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피자 주문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상대방 사용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주문한 피자 땡땡 해가지고 여기 이제 파라미터 본문 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보면 여기 피자 메뉴라는 게 있죠.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가 파라미터, 그러니까 변수로 지정한 거에 값이 들어가고 그 값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죠. 네, 적용하고 저장하고, 그러고 나서 한번 챗봇 테스트에서 한번 해볼게요.
페퍼로니 피자 주문. 이렇게 하면은 예, 페퍼로니 이렇게 됐죠. 예, 치즈 피자 하면은 치즈 이렇게 인식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받은 값을 이 대화 흐름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치즈 피자면 저는 좀 느끼하더라고요 이러고, 페퍼로니 하면 저는 좀 짜더라고요 뭐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스피크 노드에 편집 들어가 가지고, 이게 이제 기본 답변인데 만약에 여기 조건별 메시지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여기 받은 메시지가 어떨 때 뭐라고 대답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코딩으로 치면은 if절에 해당합니다. if절. 받은 메시지 대신에 피자 메뉴가 만약에 페퍼로니라고 한다면 그거 드시기에요? 좀 짜던데 이렇게 하고, 만약에 피자 메뉴가 치즈다 그러면 그거 드시기에요? 좀 느끼하던데 좀 부정적이라서 좀 그런가요? 그래도 이게 재밌으니까 그렇게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불고기다, 피자에 불고기를 올린다고요? 좀 달던데. 네, 이렇게 적용하고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페퍼로니 피자, 예, 짜다고 그러고 치즈 피자 이렇게 나오죠. 네, 제가 만들어 놓고 제가 웃으니까 좀 이상한 사람 같나요? 네, 이렇게 시나리오가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에는 여기 있는 조건절을 쓰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예 흐름이 달라지게 된다 하면은 여기 있는 스플릿 노드를 이용해서 분기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냥 만약에 피자 주문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 값이 비어 버리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값을 받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값을 받는 방법은 여기 있는 선을 삭제를 하고 슬롯 노드라는 걸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슬롯 노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슬롯 노드를 편집을 해볼게요. 네, 편집 들어가 보면 질문이 없거든요. 지금 이 슬롯 노드는 질문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질문 추가 눌러가지고 여기 이제 값을 받거든요. 여기서는 값을 받으면 피자 메뉴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피자 드시게요?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버튼도 넣을 수가 있어요. 버튼을 불고기 피자 할 수도 있고, 페퍼로니 할 수도 있고, 페퍼로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치즈, 불고기, 페퍼로니, 치즈. 하나 더 있었는데, 네, 쉬림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적용하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문. 네, 어떤 피자 드실게요? 나오죠? 네, 이렇게 페퍼로니 클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럼 치즈, 네, 치즈요 이렇게 해도 여기서도 똑같이 아까 한 것처럼 이 파라미터만, 이 값만 추출해서, 엔티티만 추출해서 가져가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쳐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엔티티를 추출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